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 이야기인데요. 사실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전자레인지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 데워 먹는 아주 평범한 일상인데도 이걸 잘못 쓰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잠깐만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자레인지는 정말 편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거지 거리를 줄이고 싶고 팔과 어깨 힘도 아껴야 하니까 더 자주 사용하게 되죠. 밥 데우고 반찬 데우고 국도 살짝 돌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를 쓸 때 시간만 신경 쓰세요. 몇 분 돌릴까? 너무 끓어 넘치지 않을까? 음식이 마르진 않을까? 그런데 말이죠. 사용 시간이나 조리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기의 상태와 재질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겉이 멀쩡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죠. 하지만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받는 반복적인 열과 압력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음식 속으로 미세한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딱 그날부터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뜨거운 공기에 노출될 때마다 내부 분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전자레인지의 특성상 음식이 고르게 데워지지 않기 때문에 용기 표면 일부는 매우 뜨거워지고 일부는 상대적으로 차갑게 남기도 하죠.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표면이 아주 조금씩 마치 종이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내부 구조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투명하고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나면 플라스틱은 처음에 탄력을 잃고 뿌옇게 변하거나 냄새가 배기 쉬워지고 열을 받으면 약간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의 열화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우리가 이 변화를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내부는 이미 미세하게 금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데울 때 상황이 더 빠르게 진행돼요. 기름은 물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가열되거든요. 이때 용기 표면은 더 큰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름이 많은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동을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로 꼽아요. 이런 변화는 몸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멀쩡한데 왜 버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플라스틱의 안전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용 환경과 누적된 스트레스로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플라스틱 전자레인지 전용만 쓰는데 깨끗하고 새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몇 년째 써도 아무 탈 없던데?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용이라는 말은 적절한 상태에서 단기간 사용할 때 안전하다는 의미지 반복적 고열과 기름 노출에도 수년간 견딜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도 표면이 긁히면 약간 휘면
냄새가 배면, 색이 변하면 모두 안전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하는 마음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오래 보관하시는데요. 문제는 쓸만한가가 아니라 지금 이 용기가 고열을 버틸 만큼 건강한 상태인가? 입니다. 이 기준만 바꾸면 전자레인지 안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레인지 안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편리함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만 이해해도 생활 속 위험을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전자레인지 사용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용이면 괜찮지 않나? 설마 밥 한 번 데우는 게 문제겠어?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은 바로 플라스틱, 고열, 기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밥을 데우고 남은 반찬을 데우고 기름이 조금 들어간 음식도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돌리세요.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플라스틱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고 안에 담긴 음식과 직접 맞닿는 표면을 약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들 가능성을 높이는 조합이 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죠. 바로 이 익숙함이 위험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 플라스틱과 기름이 만나면 위험할까요? 기름은 물과 다릅니다. 물은 100도 이상 올라가기 어렵지만 기름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더 높은 온도까지 빠르게 올라가요. 이때 플라스틱 표면에 전해지는 열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용기 일부는 매우 높은 온도에, 일부는 낮은 온도에 노출됩니다. 이 비균이란 열 충격이 플라스틱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표면이 미세하게 일어나요.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전자레인지 내부를 여러 번 달구고 식히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표면이 점점 약해지고 울퉁불퉁해집니다. 안쪽 구조가 느슨해지고 내부 분자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이 틈 사이로 용기 제조 시 들어가는 첨가제 일부가 소량씩 이동할 가능성이 생겨요. 기름이 표면과 깊이 결합하여 변성을 촉진합니다. 기름은 플라스틱과 접촉할 때 화학적으로 더 깊숙하게 스며드는 특성이 있어서 용기의 변형 속도를 눈에 띄게 빠르게 만들어요. 즉,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동은 플라스틱의 열화 속도를 3배에서 5배 이상 빠르게 만드는 대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절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는 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지 않나? 하지만 이 문구를 잘 들여다보면 오해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전용은 정상적인 상태의 용기를 당기 사용했을 때 안전한 것이지 사용 후 변형되었을 때까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긁힘이 있어도 냄새가 배어도 기름 얼룩이 안 지워져도 뿌옇게 변해도 바닥이 살짝 휘어도 전자레인지 전용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용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변한 순간부터 그 용기는 전자레인지 고열을 버틸 수 있는 전용 용기의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넣는 순간 그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더 위험할까요?
볶음 반찬, 고기 양념이 묻은 반찬, 국물에 기름이 떠 있는 음식, 튀김류, 전류, 냉장 보관하면서 기름이 굳어 있던 음식. 이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 용기와 만나면 위험도가 더 올라갑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절대 조심해야 할 이것.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바로 그것. 정답은 바로 기름입니다.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기름 이 조합은 플라스틱의 열화 속도를 가장 빠르게 만들고 용기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면 결국 음식 속으로 원치 않는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을 높여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지 않고 데우는 것. 이것이 전자레인지 안전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자레인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기간이 아니라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1년, 2년, 심지어 5년 이상 쓰기도 해요. 깨끗하니깐 괜찮지 않나? 평소처럼 잘 쓰고 있으니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플라스틱은 겉이 멀쩡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는 큰 소리로 알려주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미세한 변화, 작은 색 변화, 가벼운 냄새.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그 용기는 이미 전자레인지용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지나치는 플라스틱의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색이 뿌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열화의 첫 신호예요. 플라스틱은 반복적인 고열과 세척, 기름 접촉으로 인해 표면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내부 분자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불투명해진다는 건 마치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긴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구조가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오래 써서 그래. 아직 튼튼한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즉시 교체해야 할 1순위 신호로 봅니다. 두 번째, 표면에 긁힘이나 흠집이 있는 경우예요. 숟가락으로 살짝 긁힌 자국, 세척 중 생긴 미세한 선. 겉보기엔 별것 아닌 흠집이지만 전자레인지 고열이 반복되면 이 틈 사이에서 구조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특히 긁힌 표면은 음식과 직접 닿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수록 불필요한 미세 입자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표면이 거칠어진 순간부터는 전자레인지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음식 냄새가 배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엔 잘 씻기던 플라스틱이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잘 안 빠지기 시작했다면 이 역시 분자 구조가 변해 흡착력이 강해졌다는 신호예요. 냄새가 배는 이유는 플라스틱이 열에 의해 느슨해진 틈 사이로 향이나 기름 성분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내부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고 더 이상 고열을 안전하게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부분적으로 휘어지거나 변형된 경우입니다. 바닥이 살짝 불룩해졌다거나 뚜껑이 전처럼 딱 맞지 않는 느낌, 가벼운 뒤틀림은 이미 심각한 열화가 진행된 상태예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변형된다면 그 용기는 전자레인지 고열을 버틸 수 있는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용기를 계속 사용하면 열이 집중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더 빠르고 큰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기름진 음식을 넣는 순간 손상 속도가 5배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은 물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가열돼요. 이때 플라스틱은 기름과 12가지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조건에서는
몇 달 걸릴 손상이 기름과 함께하면 몇 주만 해도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용기에 기름진 음식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동을 가장 위험한 사용 습관으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잘 버리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워서, 특히 튼튼해 보이고 아직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쓰자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겉의 튼튼함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의 변화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 멀쩡한데 왜 버려? 라고 하시곤 하지만 전자레인지 앞에서는 이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플라스틱은 유리와 달리 사용 연한이 없고 상태가 변하는 순간부터 위험성이 생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음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용기는 전자레인지에서 즉시 제외해야 합니다. 색이 뿌옇게 변했다. 표면에 긁힘이나 흠집이 있다. 냄새가 배어 잘 빠지지 않는다. 형태가 조금이라도 뒤틀리거나 휘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데우는 용기였다. 이 5가지는 플라스틱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치약처럼 끝까지 쥐어짜 쓰는 제품이 아니라 몸 가까이 들어가는 음식과 연결된 도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뭘 써야 안전할까? 전자레인지에 매일 쓰면서도 마음 놓을 수 있는 용기는 뭘까?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볍고 값이 싸고 다루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몸에 직접 들어가는 음식의 안전을 생각하면 편리함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재질 자체의 안정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리용기입니다. 플라스틱과 유리는 태생부터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열과 화학적 성질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첫째, 유리는 열에 강합니다.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유리는 고온에서 만들어지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열 정도는 재질을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못합니다. 플라스틱은 내부 구조가 열에 의해 느슨해지지만 유리는 처음 상태 그대로 오래 유지돼요. 이 말은 곧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상태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둘째, 유리는 기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기름과 만나면 열화 속도가 빨라지지만 유리는 기름과 화학적 반응이 거의 없어요. 즉, 기름 많은 음식, 양념이 강한 음식, 국물, 어떤 종류의 음식이 들어가도 재질이 손상되거나 내부 성분이 변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자주 데우는 음식이 대부분 기름이 조금씩 들어간 반찬이기 때문에 유리는 실제 생활과 가장 잘 맞는 재질이기도 해요. 셋째, 냄새가 배지 않습니다. 관리가 쉬워요. 플라스틱과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플라스틱은 구조가 열에 의해 느슨해지면 향, 기름, 양념 성분이 틈 사이로 스며들어 냄새가 배기 쉽죠. 하지만 유리는 표면이 단단하게 막처럼 되어 있어서 냄새나 기름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씻기고 냄새가 남지 않고 위생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용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관리가 쉬운 선택입니다. 넷째, 긁힘, 변형, 뒤틀림이 없습니다. 위험 신호 자체가 없어요. 유리는 긁힌 자국이 생겨도 재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유리는 휘지 않고 열을 받아도 모양이 바뀌지 않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죠. 즉, 플라스틱처럼 이제는 버려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유리는 한 번 사두면 몇 년이고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전자레인지라면 무조건 유리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리가 위험할 일이 거의 없는데도 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더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 사용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세끼 집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전자레인지 사용 횟수도 많아집니다. 반복적 사용이 많을수록 플라스틱의 열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돼요. 유리는 이런 반복 사용에도 변화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오래 쓰는 선택이 됩니다. 둘째, 손목이나 팔 힘이 줄어들면서 가벼운 용기만 찾게 돼요. 많은 분들이 유리를 멀리하는 이유는 무거워서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얇고 가벼운 강화유리, 손잡이가 있는 사각 유리 용기, 용량과 무게 균형을 맞춘 경량 유리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예전처럼 무거워서 힘들다는 느낌이 크게 줄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뚜껑이 분리되고 용량이 적당하며 잡기 쉬운 형태의 유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내구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한번 유리를 사면 5년 이상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플라스틱은 상태가 조금만 변해도 교체해야 하죠. 결국 장기적인 비용을 비교하면 플라스틱을 여러 번 사는 것보다 유리 한두 개를 오래 쓰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생활에서 안전과 절약까지 잡을 수 있는 선택이 바로 유리예요. 플라스틱은 편리하지만 고열, 기름 세척, 시간이 반복되면 내부 구조가 변해 언제든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열에 강하고 변형되지 않고 냄새 배지 않고 기름에 영향받지 않고 오래 써도 상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자레인지 용기예요. 즉, 전자레인지 안전의 기준은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는 워낙 오래 사용해온 가전이라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만의 사용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오래 써왔다는 건 그만큼 잘못된 습관도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쓰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젊을 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써왔는데 괜찮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오래 계속하면 위험해지는 행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하는 5가지 위험한 전자레인지 습관을 중심으로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안전한지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한 용기를 수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멀쩡하니 아까워서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물건을 아끼는 마음 너무 잘 알죠. 하지만 플라스틱은 겉보기 멀쩡함이 아니라 내부 구조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이 깨끗해 보이더라도 투명도가 낮아지고 표면이 거칠어지고 냄새가 배기 시작하면 이미 열화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데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면 전자레인지 고열에서 변화가 더 빠르게 심해질 수 있어요.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용기는 아깝다보다 안전하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두 번째, 플라스틱에 기름진 반찬 그대로 데워 먹기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특히 다음 음식은 플라스틱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켜요. 볶음류, 전류, 양념 묻은 고기, 기름이 떠 있는 국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강한 양념류. 이 음식들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기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플라스틱 표면을 빠르게 변성시킵니다. 냉장 보관하면서 기름이 굳어 있는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데우는 습관이 플라스틱의 열화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변형된 용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조금 휘었을 뿐인데 전자레인지 사용 중 바닥이 살짝 부풀거나 뚜껑이 헐렁해지거나 모서리가 약간 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은 분들이 아직 쓰는데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하고 넘어가지만 이 변형은 이미 플라스틱이 고열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열이 집중되는 지점이 생기고 그 지점에서 변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결국 용기 자체가 안전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네 번째, 냄새 배인 용기를 안 버리고 계속 사용하기입니다. 냄새가 배어 안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 냄새 때문이 아니에요. 내부 구조가 변의 향이나 기름 성분이 틈 사이로 스며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 용기는 이미 열화가 진행되어 전자레인지용으로서 기능을 잃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씻으면 되지, 조금 신경 쓰이지만 아직 쓸만해 이렇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냄새 배임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즉시 교체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세척할 때 강한 스펀지나 뜨거운 물로 문지르기입니다. 이것도 잘 모르고 하는 위험 습관이에요. 플라스틱은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거나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면 표면이 미세하게 상처를 입어요. 이 작은 상처가 전자레인지 고열과 만나면 더 빠르게 커지고 결국 용기 전체의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세척 방식이 플라스틱 수명을 줄이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데운 음식이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아요. 용기가 폭발하거나 깨지는 일은 거의 없고요. 몸에서 당장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던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운다는 점이에요. 플라스틱의 열화는 천천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손상이 많이 된 용기를 그대로 쓰면서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이 1년, 3년, 5년 누적되면 안전성의 차이는 매우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평소에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전자레인지의 안전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플라스틱 용기를 몇 년씩 쓰지 않기, 기름진 음식은 플라스틱에 넣지 않고 데우기, 변형된 용기는 즉시 폐기하기, 냄새 배인 용기 역시 버리기, 세척할 때 거친 수세미나 뜨거운 물 피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전자레인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전자레인지는 너무 익숙한 가전이에요. 매일 쓰다 보니 조금 위험한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게 되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써왔는데 아무 일 없었어 라는 경험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도 습관처럼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편리함과 위험성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도구예요. 조심해야 할 행동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 그 위험이 서서히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절대하면 안 되는 사용 습관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음식 뚜껑을 완전히 닫고 돌리는 겁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고 돌리면 전자레인지 내부에서 증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용기 내부가 급격한 압력 상승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는 용기가 터지거나 뚜껑이 갑자기 열리면서 음식이 튀거나 용기 변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뚜껑은 완전히 닫지 말고 살짝 열어두거나 공기 구멍을 만들어 돌려야 해요. 두 번째, 플라스틱 랩을 음식에 직접 닿게 덮고 돌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이나 찌개가 튈까봐 일회용 랩을 그대로 덮고 돌리세요. 그런데 큰 문제는 랩이 음식과 직접 닿는 순간입니다. 랩은 고열에 매우 취약해요. 특히 음식 표면은 전자레인지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라 랩이 녹거나 변형되면서 원치 않는 성분이 음식에 붙을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용 랩이라고 적혀 있어도 음식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되고 음식과 충분한 공간을 둬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스티로폼 용기를 그대로 넣고 데우는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 포장 반찬 등 스티로폼 용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스티로폼은 열에 매우 약해서 부분적으로 녹거나 성분이 변형되거나 음식과 닿는 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이 스티로폼은 전자레인지에서 절대 사용 금지라고 말해요. 무조건 접시나 유리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뜨거운 음식이 담긴 용기를 바로 덮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음식을 그대로 뚜껑 닫아 냉장고에 넣는 경우도 흔해요. 하지만 뜨거운 상태에서 뚜껑을 바로 덮으면 용기 내부에서 습기와 압력이 갇혀 플라스틱의 내구성을 더욱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음식 안전 측면에서도 수분이 갇힌 상태는 세균 번식 환경이 되기 쉬워요. 따라서 식힌 뒤 보관하는 것, 이 간단한 차이가 용기의 수명과 안전을 크게 바꿉니다. 다섯 번째, 금속 장식이 있는 그릇 사용하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컵, 접시, 그릇 중에는 테두리에 금색이나 은색 무늬가 들어간 제품이 많죠. 이런 금속 장식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전자파와 반응해 스파크가 튀거나 그릇이 파손되거나 내부 전자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겉보기엔 예쁜 무늬일 뿐인데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스파크와 화재 위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 장식이 있는 그릇은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행동들이 반복될까요? 전자레인지 위험 습관은 대부분 편리함에서 시작돼요. 덜 옮기고 싶어서 그대로 데우고 씻기 귀찮아서 랩을 덮고 그릇 옮기기 힘들어서 스티로폼 그대로 사용하고 예쁜 접시니까 그냥 쓰고 빨리 식히기 귀찮아서 뚜껑 닫아 보관하고 그런데 이 편리함이 사실은 가장 큰 위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팔 힘, 손목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용기, 편리한 방식만 찾다가 안전보다 편의를 더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자레인지 사용에서만은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동은 지금까지 무심코 했던 습관일 뿐 고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전자레인지에서는 뚜껑을 완전히 닫고 돌리지 않기, 랩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스티로폼은 절대 넣지 않기,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보관하기, 금속 장식 그릇은 절대 금지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전자레인지 사용 안전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대부분은 시간을 맞추고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안전성과 음식의 품질은 어떻게 데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장 기능, 치아 상태, 소화 능력 등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을 고르게 부드럽게 데우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또한 안전한 방식으로 데우는 습관을 들이면 플라스틱 열화와 전자레인지 오작동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집에서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얇게 펼쳐서 데우기입니다. 뜨거운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식품이 고르게 데워지지 않는 이유는 전자파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한 덩어리로 넣거나 깊은 용기에 꽉 채워 넣으면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뜨거운 부분에 플라스틱 용기가 밀착되면 용기가 받을 열 충격이 더 커져 변형 위험이 커져요. 따라서 음식은 가능한 한 얇게 펼쳐서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냉동밥, 찌개, 국물, 반찬은 평평하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데우는 시간과 열 집중이 크게 줄어들어요. 두 번째, 중간에 한번 꺼내서 저어주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전자레인지 사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간에 한번 꺼내서 저어주기.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음식의 온도가 고르게 퍼지고 뜨거운 부분을 줄여 용기가 받는 열 스트레스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특히 국물류는 겉보기엔 끓는 것 같아도 속은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라스틱과 맞닿은 겉부분만 고열을 받기 때문에 용기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돼요. 저어주는 것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뚜껑은 완전히 닫지 말고 틈을 만들어서 데우기입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으면 용기 내부에서 증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고 압력이 높아져 용기 변형, 내용물 튀임, 심지어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더라도 한쪽을 살짝 열거나 공기 구멍이 있는 뚜껑이라면 그 구멍을 열어서 돌려야 합니다. 이 작은 틈 하나가 전자레인지 안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네 번째, 기름 많은 음식은 플라스틱에 넣지 말고 반드시 유리로 옮겨 담기입니다. 삼겹살 볶음, 생선 조림, 김치찌개, 갈비찜처럼 기름과 양념이 많은 음식은 플라스틱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조합이에요. 이 음식들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플라스틱과 직접 닿는 표면을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리 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특히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 제육볶음, 연근조림, 김치찌개.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과 양념이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과는 절대 함께 돌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데운 뒤 바로 뚜껑 닫지 말기입니다. 식히고 보관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갓 데운 음식은 수증기가 가득한 상태예요. 이때 바로 뚜껑을 닫아버리면 용기 내부에서 습기가 갇히고 결로가 생기면서 플라스틱의 수명을 더 빠르게 단축시킵니다. 따라서 데운 뒤 몇 분 정도 식힌 후에 보관해야 용기도 안전하고 음식도 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을 크게 바꿉니다. 전자레인지는 강력한 열을 짧은 시간 안에 모아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얇게 펴는 것, 중간에 한번 저어주는 것, 뚜껑을 살짝 열어두는 것,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소해 보이지만 안전성과 용기 수명을 크게 늘려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팔과 손목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편한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만큼은 편함보다 안전한 습관이 더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실천하면 전자레인지 사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음식은 얇게 펼쳐서 데우기, 중간에 한번 꺼내서 저어주기, 뚜껑은 틈을 두고 덮기,
기름 많은 음식은 유리용기에만 데우기, 데운 뒤 바로 뚜껑 닫지 않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전자레인지 안전성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플라스틱 용기의 열화 속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전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빠짐없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플라스틱은 몇 달까지 써도 되는 거예요?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1년은 괜찮나요? 새 걸 샀는데 얼마나 쓰다 버려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용기는 기간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음식 종류마다 노화 속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만 들으면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며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 기준을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 교체 기준, 기간이 아니라 상태가 핵심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사실상 한계예요. 냉동밥 데우기, 반찬 데우기, 국 데우기 등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전자레인지를 쓰는 분이라면 플라스틱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가장 안전한 주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고열, 기름에 의한 변성, 세척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 긁힘, 구조가 느슨해지는 열화. 이 4가지가 동시에 쌓이기 때문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처음과 전혀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끔 사용하는 경우는 1년까지 가능하지만 조건부입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사용하는 분이라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색이 변하지 않고 긁힘이 없고 냄새가 배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이 4가지 전부 문제 없어야만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플라스틱 용기를 오래 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고열, 기름, 반복 사용 이 3가지가 겹치는 순간부터입니다. 특히 기름이 많은 음식은 단 몇 번 돌리기만 해도 플라스틱의 변형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겉은 멀쩡하지만 안쪽 구조는 이미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스틱 교체 기준을 모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용기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면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용기 표면이 열에 과도하게 반응해 변형되고 열화된 플라스틱이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불필요한 미세 성분이 음식과 닿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에도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결국 사용 기간보다 중요한 건 현재 상태가 안전한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현실적인 기준을 말해도 플라스틱은 본질적으로 전자레인지에 오래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1순위는 유리 용기예요. 유리는 열에 강하고 변형이 없고 기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냄새가 배지 않고 오래 써도 안전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플라스틱의 모든 단점을 해결해주는 재질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구성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소형 유리 용기 2개로 냉동밥, 반찬 데우기용, 중형 유리 용기 1개로 국물이나 찌개 데우기용, 뚜껑 분리형 유리 용기 1개로 보관 및 재데움용. 이 3가지면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거의 모든 음식이 해결돼요. 유리 용기는 단가는 조금 높아도 한번 사두면 수년 동안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라스틱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플라스틱은 보조용으로 한정해서 사용하세요. 완전히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용이 아니라 보관용으로만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용기는 가능하면 유리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플라스틱은 몇 달까지가 아니라 상태가 바뀌면 즉시 교체가 정답입니다. 정리하자면 매일 사용하는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사실상 안전한 한계고요. 가끔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1년인데 단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변색, 긁힘, 냄새, 뒤틀림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교체하고 전자레인지에는 가능하면 유리 사용이 가장 안전하며 플라스틱은 보관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즉, 전자레인지 안전은 기간이 아니라 지금 이 용기가 안전한 상태인가? 이 질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까지는 플라스틱이 변한다. 열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플라스틱이 열화되면서 미세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들입니다.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같은 이름들이에요. 이 물질들은 플라스틱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제인데 플라스틱이 손상되거나 고열에 노출되면 조금씩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량이에요. 당장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네 하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몇 달, 몇 년 동안 쌓이면서 우리 몸 안에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첫째, 호르몬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겨서 몸이 착각을 해요. 진짜 호르몬인 줄 알고 반응하는 거. 그러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호르몬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계속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미세한 화학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셋째,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위와 장은 음식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죠.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물질이 위벽이나 장벽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위벽이 얇아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 약해집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이런 증상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넷째, 간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화학물질은 결국 간과 심장을 거쳐서 배출돼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들어오면 간과 심장이 계속 일을 해야 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 장기들의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다섯째,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환경호르몬이 당뇨, 심혈관 질환, 호르몬 관련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플라스틱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미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위험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외부 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속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아프지 않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가장 무섭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예전만 못해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게 중요해요. 플라스틱 용기 하나 바꾸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전자레인지 용기 하나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사실은 핵심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플라스틱의 변화, 기름의 위험성, 잘못된 습관, 안전한 사용법 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걸 다 기억해야 하나? 너무 많은데 뭐부터 실천해야 하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자레인지 안전은 실제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플라스틱은 보관용, 데우기는 무조건 유리입니다.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전자레인지 사용의 70%는 해결돼요. 특히 기름 많은 반찬은 무조건 유리 용기에 옮겨 담아 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의 상태가 변하면 바로 교체하세요. 색이 뿌옇게 변하면, 표면이 긁히면, 냄새가 배면, 형태가 살짝 휘면, 사용한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해요. 플라스틱은 겉보다 내부가 더 빨리 손상됩니다. 상태 변화가 보이면 이미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세 번째, 뚜껑은 닫지 말고 열어두기입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고 돌리면 압력 상승으로 용기 변형, 폭발, 내용물 튄 위험이 있어요. 뚜껑은 항상 살짝 열어두거나 공기 구멍을 열고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기름 많은 음식은 특히 주의하세요. 제육볶음, 갈비조림, 튀김, 전류처럼 기름이 많은 음식은 전자레인지에서 온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 용기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 음식이에요. 기름 많은 음식이 플라스틱과 만나면 열화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집니다. 반드시 유리 용기로 데워야 해요. 다섯 번째, 음식은 얇게 펼쳐서 골고루 데우세요. 전자레인지는 열이 고르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한 덩어리로 넣으면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고 용기가 받는 열 부담도 커집니다. 음식을 얇게 펼치면 데우는 속도도 빠르고 용기가 받는 압력도 줄어들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중간에 한번 저어주세요. 특히 국물 요리, 밥, 스튜류는 중간에 한번 꺼내서 저어주는 것만으로 온도가 고르게 퍼지고 용기의 열 부담도 줄어듭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커요. 일곱 번째, 절대 금지 사항을 지켜주세요. 스티로폼, 금속 장식, 랩을 음식에 직접 닿게 사용하는 것. 스티로폼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 금지, 금속 장식 그릇 금지, 랩은 음식과 닿지 않게 여유 공간 두고 사용하세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입니다. 가장 자주 하는 위험한 오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자레인지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오래된 습관보다 오해예요. 다음 세 가지 오해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만 바로잡아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오해,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써 있으니
오래 써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전용은 상태가 좋을 때만 안전합니다. 상태가 변하는 순간부터 전자레인지 전용 기능은 사라져요. 두 번째 오해, 나는 평생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건 앞으로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위험도 몸이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 겉으로 멀쩡하니까 아직 쓸 수 있다. 플라스틱은 겉보다 안쪽이 먼저 망가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전체의 일부일 뿐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 실천해도 전자레인지 사용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전자레인지는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습관으로 쓰느냐가 안전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하나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생기고 세 가지만 실천하면 거의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우리의 식탁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사용해온 탓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위험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플라스틱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 기름과 열이 만드는 변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더 지켜야 하는 작은 안전이 있어요. 몸은 예전보다 조금 더 민감해지고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상 속 작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플라스틱 용기의 변색 하나, 사소한 긁힘 하나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몸이 조금 더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운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전자레인지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가장 편리한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변화가 있어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매일 데우는 음식은 유리 용기에 옮겨 담기, 플라스틱은 변색이나 긁힘, 냄새가 나면 과감히 교체하기, 뚜껑은 꼭 틈을 두고 살짝 열어서 데우기, 기름 많은 반찬은 반드시 유리로 데우기. 이 작은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전을 가져다 줘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그것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변화를 느껴요. 당신의 일상은 작은 습관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습관이에요. 전자레인지 하나만 올바르게 써도 우리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생활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